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타원에 대해서 계속 공부할 건데, 타원과 직선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타원이 근본적으로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리고 직선이 있으면 안 만나거나 한 점에서 만나거나, 여기서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건 접한다는 얘기죠. 접한다는 얘기는 중근을 가진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근이 두 개 있다는 얘기고, 아니면 두 점에서 만나거나,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케이스를 나눠서 공부를 할 건데, 두 점에서 만나거나 안 만나거나 이런 거는 이제 한 점에서 만나거나 이런 것들을 판별식을 가지고 잘 여러분들이 분석하면 되는 거고, 지금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접선의 방정식, 꽤 중요합니다. 굉장히 특별한 거죠. 접선이라는 건 딱 접한다라는 거니까 조금 벗어나면 안 만나는 거고, 조금 더 들어가면 두 점에서 만나는 거라서 이런 크리티컬한 거를 계산하는 게 여러분들이 아마 굉장히 이제 미적분학 같은 걸 공부할 때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하고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마 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뭐 거창하게 정리라고 했지만 이거는 굉장히 간단한 observation입니다. 그래서 한번 어떻게 이걸 증명하는지, 다른 말로 어떻게 푸는지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얘는 기울기가 주어져 있습니다. 기울기가 주어져 있고 이 부분을 구하는 거고, 얘는 점을 지나는 거가 주어져 있으니까 기울기만 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직선의 방정식이죠.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접선의 방정식의 핵심은 mx 플러스 n 이렇게 지금 나타날 텐데, 기울기하고 n, x가 0일 때의 값, 그 두 개만 알면 되기 때문에 하나가 주어지고 요거 하나가 주어지고 나머지 하나를 구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뭐 심각하게 생각할 게 없고, 접한다 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춰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방정식이 이거랑, 제가 이렇게 두겠습니다. m인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m 그 다음에 something 이렇게 두겠습니다. 그러면 방법은 없죠. 얘를 여기다 집어넣고 여기에다가 양변에 a제곱 b제곱을 곱하면 바로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y제곱에 요거를 넣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앞에 a제곱을 곱했죠,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이거를 여기다 넣고 양변에다가 a제곱 b제곱을 곱했어요. 그러면 정리하면 a제곱 m제곱이 나오고 2차식이 여기에 b제곱이 있었죠. 여기가 x제곱. 그 다음 1차식은 뭐가 나옵니까? 1차식은 쉽죠. 요거 2배의 a제곱 m n x 그거 말고 없습니다. 더하기 그 다음 뭐가 나오죠? a제곱 n제곱 빼기 b제곱 은 0 맞나요? 이제 점점 계산에 확신이 별로 없습니다. 일단 이게 2차 방정식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의 조건, 접한다를 사용하죠. 접한다라는 얘기니까, 접한다라는 얘기는 x가 똑같은 거밖에 없다. 똑같은 거라는 거는 중근이다. 다른 말로 판별식이 0이 된다. 근데 지금 여기 2가 있기 때문에 4분의 d는 0, 이 식을 가지고 풀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0은 4분의 d는 한번 계산해 볼까요? 판별식이 a 4제곱, m제곱, n제곱. 그쵸? 그 다음에 빼기 요거. 빼기 a제곱, m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b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이거는 뭐 단순 계산이죠. a 4제곱, m제곱, n제곱은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뒤에 상쇄가 되죠. 요거 있으니까. 그 다음 그 외에 나머지 것들 한번 정리해 볼까요? a제곱, b제곱, n제곱이 있고 그 다음에 더하기 a제곱, b제곱, a제곱, m제곱, b제곱. 요거하고 관계된 것들은 다 살아남았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럼 다시 a제곱으로 묶어줄까요? a제곱, b제곱으로 묶어주면 끝입니다. 여기서 a, b는 0이 이미 아니에요. 타원의 방정식이기 때문에 얘는 0이 아닙니다. 이가 0이 되려면 얘가 0인 경우밖에 없죠. 따라서 a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제곱, m제곱, b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답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얻고 나면 한 번쯤 그림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왜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가 나오는 거지? 라는 생각을 꼭 해봐야 됩니다. 이렇게 있으면 기울기가 지금 m이라고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m이면 이런 걸로 하나 있다고 하죠. 접하면 여기에 하나 접하고 또 여기 하나 더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플러스 n, 여기가 마이너스 n. 플러스 n 마이너스 n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좀 오해할 수 있을 테니까 요 값, 요게 루트라고 제가 그냥 쓰겠습니다. 요 루트,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그러니까 딱 정확하게 여기 거리가 같다라는 거죠. 그림으로 봐도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얻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게 1번이고 두 번째 케이스를 볼까요? 두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가 아니고 두 번째 정리. 요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인데 요거는 일단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어서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타원이 뭐 이렇게 생겼는데 어떤 고민을 할 거냐? 이런 양쪽 끝점, 양쪽 끝 꼭지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 이 점만 생각합니까? 이 점은 고민 안 하나요? 라고 질문해야 됩니다. 이 점을 고민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이 뭡니까? 예, 이게 직선의 방정식인데 이거는 기울기가 무한대기 때문에 y는 mx 형태로 쓸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죠? x는 a, x는 마이너스 a 라고 밖에 쓸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는. 그 외에는 이런 것은 기울기가 0. 그러니까 y는 뭐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 경우만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따로 다른 케이스로 나누어서 생각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이게 첫 번째 케이스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 어떤 거냐 하면 y1이 0인 경우, 이런 점인 경우, 이 경우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a이다. 그래서 이 경우는 심각한 케이스는 아니지만 따로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제가 풀 거는 y는 뭐뭐뭐 이렇게 해서 풀 거기 때문에 이 경우가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걸 증명하라.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꼭 경우를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이거 말고는 문제가 될 게 없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경우는 y1이 0이 아닌 경우로 나누면 되겠죠. 여기 첫 번째 경우, 여기 두 번째 경우입니다. 이제는 이제 마음 편하게 한번 해보죠. 일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식이 요거랑 또 뭐죠? 어디 갔지? 요 점을 지난다고 했어요. 아까하고는 조금 다른 게 아까는 기울기를 줬는데 이번에는 점을 줬습니다. 어떤 점을 지나는지. 그래서 y는 제가 몰라요. 그 기울기를 제가 모릅니다. 그냥 m이라고 두겠습니다. m. 그 다음에 어떤 점을 지나는지를 아니까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을 둬도 되겠죠. 이해됩니까? x1을 집어넣으면 y1이 딱 나오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방법은 아까처럼 얘를 여기다 집어넣고 양변에 a제곱 b제곱을 곱하는 거죠. 그러면 a제곱을 여기다 곱하면 y가 이거니까 mx 더하기 y1 빼기 mx1 제곱 더하기 b제곱 x제곱은 a제곱 b제곱.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계산해야 돼요. 여기 보면 x1, y1은 이미 특정한 숫자고 여기 m은 제가 모르는 구해야 되는 값이고 다 맞게 잘 썼죠. 그러니까 x는 계속 변화하고 있어요. x는 이 타원 위에서 계속 변화하고 있는 값입니다. 혹은 이 직선 위에서 변화하고 있는 값이고. 근데 이제 우리는 그걸 두 개를 동시에 풀고자 하니까 접한다라는 거를 써야겠죠. 접한다라는 걸 쓰려면 이제 2차 방정식으로 표현을 해야 될 텐데 정리를 좀 더 해봅시다. 여기가 b제곱이 있고 여기 m제곱이 있어요. 이거는 쭉 쓰면 됩니다. 네, 이런 2차 방정식이 나왔습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 다시 우리가 알고 있는 조건, 접한다. 접한다로부터 여기 판별식이 0인데 앞에 2가 있으니까 4분의 d를 계산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산하면 이거 제곱, 이만큼의 제곱이죠. a의 4제곱, m제곱, 식이 많다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언젠간 풀릴 테니까요. 빼기 a제곱, 우리 인생보다 복잡하게 하겠습니까? 좋습니다. 이게 0입니다. 그래서 계속 계산을 해봅시다. 여기서
여기에 상쇄가 되죠. a의 4제곱 m제곱 요거, a의 4제곱 m제곱 요거 해서 상쇄가 되는 거를 제가 약간만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이만큼이랑 지금 요거에 해당하는 거 여기에 곱하고 여기에 곱해서 서로 상쇄가 되죠. 그래서 그것만 상쇄가 되고 나머지는 다 살려야 됩니다. 요거는 상쇄됐고 나머지 다 살리면, 자 이제 그러면 요거를 써야 되고, 요거를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앞에 거 요거 b제곱에 해당하는 건 다 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a제곱 b제곱이 일단 곱해져 있고, 앞에 거 다 곱하면 되죠. a제곱 m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요거 아까 요거 y1 mx1의 제곱에. 네. 좋습니다. 그러면 뭐 이대로 해도 되는데 조금만 더 정리를 해보죠. a제곱 b제곱, 그 다음에 이번에 역시 m에 대한, 우리가 지금 뭐 해야 됩니까? m 구해야 됩니다. m에 대한 2차식이니까 정리를 좀 해보죠. a제곱 빼기 x1의 제곱에 m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여기서 2배의 x1 y1 m, 그 다음에 상수항 b제곱 마이너스 y1의 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얘는 아까처럼 0이 될 수 없죠. 타원의 방정식에서 a, b는 0이 아닙니다. 그러면 얘가 0이죠. 얘가 0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좀 정리를 좀 해볼까요?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얻은 식이 이 식입니다. 저 식을 써놓고 시작하죠. 요 식, 요게 0입니다. m을 구해야 되는데, 자, 그런데 지금 이 식을 보면 오케이, A, B는 있어요. 근데 X1, Y1이 있으니까 좀 복잡해 보입니다. 근데 X1, Y1은 어디 위의 점입니까? 이 PX1, Y1은 타원 위의 점입니다. 요거를 캐치해내면 한결 계산이 편해집니다. 어떻게 됩니까? X, 요걸 집어넣으면 되죠. 요걸 만족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X1, Y1하고 A, B 사이의 관계식이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정리를 좀 하고 싶은데, 여기서 보면 A제곱 빼기 X제곱, X1의 제곱, 그게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있죠. 무슨 말이냐면 A제곱 빼기 X1의 제곱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습니까? 양변에 A제곱을 곱하면 됩니다. 그쵸? 그 다음 요것도 지금 제가 요거하고 요거를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려고 합니다. 요것도 양변을 B제곱을 곱하면 또 요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b제곱 빼기 y1의 제곱은 요것만 남죠. 뭐. a제곱에다가 b제곱 곱하면 되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얘를 다시 여기다가 대입해보죠. 이거를 스타, 얘를 잠시만 제가 스타라고 하겠습니다. 스타에 대입해보죠. 그러면 방법 없습니다. 이제 한번 좀 복잡하니까, 지저분하니까 써놓고 시작하죠. 제곱에 m제곱 더하기 2배의 x1, y1의 m 더하기 얘는 뭐죠? 집어넣으면 제곱은 0인데 요거 가만히 보니까 완전 제곱 형태네요. b분의 a y1 m 더하기 a분의 b x1 이렇게 제곱하면 요겁니다. 이거는 0. 따라서 m은 끝났죠. 요게 0이 돼야 되는데 정리해주면 m은 뭡니까? 빼기 a제곱 b제곱에 y1 x1.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면 y1이 0이 아니라는 게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y1이 0이 아니라는 게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도 기하학적으로 그림으로 봤을 때 이거는 일단 제외해야겠구나. 그 다음에 수식으로 봐도 y1이 0인 경우는 제외해야겠구나. 이렇게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그걸 캡처할 수 있어요. 따라서 접선의 방정식은 y는 요거 이제 집어넣으면 되죠. 요거 이거입니다. 이거는 답 이러고 또 흐뭇하게 다 풀었네 이러고 즐거워하면 안 됩니다. 아까 제가 여기 정리에 썼을 때 정리에 쓴 접선의 방정식은 이런 형태가 아니었죠. 여기 보면 너무 복잡합니다. 네, 뭐라고 해야 되지? 아름다움이 없죠. 여기는 아름다움이 없다라는 거는 대칭성이라는 그런 구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한 형태로 바꿔보겠습니다. 네. 요거를 한번 일단 정리를 좀 해볼까요? x 여기까지는 뭐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a제곱 y1의 b제곱 x1의 제곱이 있고 더하기 y1인데 통분을 해서 씁시다. a제곱 y1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보입니까? 이게 뭡니까 이거? 여기죠 여기. x1의 b제곱 y1의 a제곱 곱했으니까 이거는 a제곱 b제곱입니다. 이해되나요? 그러면 정리하면 a제곱을 상쇄시키면 y1 b제곱 이렇게 쓸 수 있고 이대로 두는 것보다 양변을 어떻게 하는 거죠? b제곱으로 나눠주고 y1을 곱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이 남을 테니까요. 얘를 1로 만들어주죠. 얘를 1로 만들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이쪽으로 넘기면 b제곱으로 이거 뒤집어서 곱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가 상쇄되고 a제곱 x1, x가 남고 얘는 y1, b제곱 이렇게 되네요. 훨씬 더 아름답죠. 네. 이렇게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요 점을 지나는 요 점에서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근데 뭐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억해라 라기보다는 이 증명 과정만 기억하면 되겠죠. 이런 거를 일일이 다 매번 이거를 기억해서 쓰는 건 너무 머리 아픈 일이니까요. 여러분들 중에 저거를 왜 저렇게 힘들게 해서 구할까? 그냥 미분하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중에는 미분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요. 미분을 사용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미분을 사용하지 말고 구해라 라고 하면 얘기는 달라지겠죠. 자, 미분을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미분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해도 좋고 미분을 모르는 사람은 그냥 저런 게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일단 이런 타원의 방정식이 있는데 이 점 위에서 아무 점이나 xy라는 그런 포인트 위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 기울기를 구해야 되겠죠. 기울기를 구할 때 필요한 게 미분입니다. 그래서 미분을 하면 이거를 이제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죠. 그거를 우아하게 음함수 미분법이라고 합니다. 그냥 방정식을 그냥 x에 대한 식이라고 보고 미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미분하면 x제곱은 2x가 되죠. 그 다음에 y제곱은 2y, y''이 됩니다. 우변은 0이 되고요. 그래서 따라서 y'은 요게 y'이라는 게 기울기입니다. y1 지금 요 점을 제가 구체적으로 집어넣겠습니다. y1, x1을 집어넣으면 b제곱, a제곱 이렇게 돼서 따라서 y는 접선의 방정식이겠죠. y는 요거 요 식이 지금 요 식하고 같죠. 미분을 하면 이렇게 짧게 미분을 하지 않고 구하려면 이렇게 이제 2차 방정식에 2차 방정식에 접한다. 중근이라는 걸 사용해서 계산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훨씬 더 편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미분을 권합니다. 하지만 제가 미분을 쓰지 말고 구해라 라고 하면 이렇게 풀어야겠죠. 하지만 미분을 안다면 이렇게 구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대학 기초 수학을 사용해서 이 이후에서 미적분학을 공부하든 그 이상의 수학을 공부하든 이런 고급 기술을 연마하게 될 겁니다. 네. 수학의 세계는 흥미진진하죠. 좋습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타원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이제 2차 곡선에서 남아있는 쌍곡선에 대해서 지금부터 공부를 하겠습니다.
하이퍼볼라라고 부릅니다. 쌍곡선은. 아까 타원이 뭐였죠? 두 점이 주어지고, 그러니까 두 포커스가 주어지고, 두 포커스에서 거리 합이 일정한 거. 그러면 또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두 개의 거리의 차가 일정한 거. 그게 바로 쌍곡선입니다. 그런 점들을 다, 거리차가 일정한 점들을 다 모으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두 점을 고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람마다 성격이 다 달라서 쉬운 거 잡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고 어려운 거 잡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쉬운 거 잡겠습니다. 쉬운 거라는 거는 X축 위에 두 점을 그냥 잡겠다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대칭되게. 여기 F, 그다음에 F 프라임. 요게 이제 제가 선택한 두 초점입니다. 여기를 제가 C, 여기를 제가 마이너스 C. 정확하게 원점으로부터 대칭되게. 그러면 제가 어떤 점을 생각하면 요곳의 길이, 요것을 제가 P라고 부른다면, XY라고 부른다면 요 길이 빼기, 큰 거 빼기 작은 거가 항상 일정하게 하는 그런 점들을 한번 찾아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뭐 생긴 거는 뭐 이런 식으로 생겼더라. 왜냐하면 이거 X축 대칭이어야겠죠. X축을 가지고 했을 때 대칭이 돼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위쪽에 대한 얘기와 아래쪽에 대한 얘기가 같아야 될 거니까. 네, 뭐 이런 식으로 생겼다 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 뾰족한 건 아니고 제일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는 요 점, 요 두 점을 꼭지점이라고 부릅니다. 꼭지점. 요 점 꼭지점이에요. 꼭지점이고, 또 거리를 제가 두 점, 이 두 점이라는 건 당연히 두 초점입니다. 으로부터의 차를 제가 EA라고 하겠습니다. EA. 그러면 요 점의 좌표 제가 구할 수 있습니다. 요 점의 좌표 제가 구할 수 있어요. 요 물음표 해볼까요? 그러니까 PF 길이 빼기 PF 프라임의 길이, 이것의 이 전체의 길이가 2A라고 했으니까 이 점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죠. 물음표 빼기, 물음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원점부터 거리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C, 이거 빼기 짧은 거, C 빼기 물음표는 2A. 그러니까 물음표는 A가 나오죠. 그래서 요거는 A입니다. 여기는 당연히 그러면 마이너스 A가 되겠죠. 일단 이렇게 한 점은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찾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요거를 가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C가 더 크고 A가 더 작게, 그렇죠? 이 두 점의 차이를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A가 더 커버리면 좀 모양이 재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요 가정을 하고 우리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특별한 한 점을 구하는 거고, 요 물음표라는 쉬운 점을 구하는 거고, 일반적으로는 더 복잡하게 계산을 해야겠죠. 그래서 요 식을, 요 스타를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써봅시다.
요게 요거죠. 그 다음 요게 요겁니다. 네. 근데 어느 게 더 큰지 모르니까 제가 절대값을 씌우는 거죠. 거리에 차라고 했으니까. 차라는 건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는 겁니다. 어느 게 더 큰지 모르니까 절대값을 씌우는 게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 그럼 요거는 절대값을 벗긴다고 하면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2a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면 그 얘기는 이 얘기는 이렇게도 쓸 수 있겠네요.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하고 싶습니까? 양변을 제곱할 겁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양방향이 아니에요. 여기서 제곱해서 가는 거니까 이거이면 이거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다 양방향이 서로 같다라는 뜻으로 썼는데 제곱하면 이거 제곱하면 4a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4a 루트 제곱 더하기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면 상쇄되는 것들 4가 아까처럼 타원의 방정식 할 때처럼 또 똑같이 다 튀어나오죠. 네. 그래서 4를 다 상쇄시키고 정리를 하면 이쪽으로 넘기면 플러스 4cx가 나오죠. 그러면 그냥 cx 더하기 a제곱 그 다음에 얘를 이쪽으로 넘기면 또 마이너스 플러스 그 다음에 a 루트 플러스 마이너스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또 제곱할 거거든요. 이번에 다시 제곱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의 제곱은 a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정리를 하면 제가 c가 더 크다고 했어요. c가 더 커야 말이 됩니다. x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에 2c a제곱 x 2c a제곱 x가 있는데 그건 서로 상쇄되고 얘만 넘어오죠. 그 다음에 상수항은 제가 이쪽에다가 정리했습니다. 이제 요거를 제가 또 아까처럼 b제곱이라고 두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양변을 a제곱 b제곱으로 나눠주면 이 상수항이 1로 처리가 되고 깔끔한 형태가 나오겠죠.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그림을 그리면 실제 이렇게 되는데 한 가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아까 타원 우리가 이전에 공부할 때 타원은 그냥 이렇게 생겼고 꽉 막혀 있는 거였는데 이건 지금 열려 있어요. 끝이 어떻게 갈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이렇게 가나? 뭐 이렇게 휘어가는 거 아닌가? 뭐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 이런 걸 고민해야 되는데 얘는 신기하게도 요렇게 봤을 때 제가 그린 요 직선, 원점을 지나는 요 직선에 근사하게 갑니다. 그걸 우리가 우아하게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점근선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점점 일로 다가가는 선. 요 빨간색이 요로 다가갑니다. 요 빨간색이 요로 다가갑니다. 그럼 요 방정식을 여러분들이 알고 싶을 텐데
점근선의 방정식은 x가 무한대로 갈 때, 혹은 뭐 x가 무한대로 갈 때 여기서 보면 y는 플러스 무한대로 가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거나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이 비율이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렇게. 요걸 기억하면 돼요. 그러니까 즉 y는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 x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a, b가 양수라고 하면 이게 a분의 bx, 요게 마이너스 a분의 bx, 그런 두 개의 직선의 방정식이 바로 점근선의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1 이거면 이거는 쌍곡선의 방정식, 이게 0 하면 점근선의 방정식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 포커스를 x축에다가 뒀는데 또 같은 얘기로 y축에다 둘 수도 있겠죠. 그러면 똑같은 형태의 쌍곡선을 얻습니다. 제가 여기는 지금 C0, 마이너스 C0이라고 뒀는데 이번에는 0C 그리고 0 마이너스 C 이렇게 둘 수 있겠죠. 아까 여기 제가 2A라고 뒀는데 이 방정식을 똑같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2B라고 두겠습니다. 당연히 여기 C가 초점이 더 커야 돼요. 여기서 아까 B제곱은 C제곱 빼기 A제곱이었는데 이번에는 A제곱은 C제곱 빼기 B제곱으로 여기 이제 형태를 바꿔줬기 때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꼭 기억해야 될 게 여기 마이너스 1이 있다라는 거. 이걸 기억해야 되는데 이 그림을 그리면 여러분들이 왜 저렇게 되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이번에는 이렇게 되겠죠. 이쪽이 X축, Y축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까 A, 마이너스 A였는데 여기가 뭡니까? 여기가 X가 0일 때죠. X가 0이면 여기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플러스 1이라고 하면 말 자체가 안 됩니다. 여기 플러스 1이라고 써놓고 이렇게 쌍곡선의 방정식, 쌍곡선의 그림을 이렇게 그렸다. 그러면 틀린 그림이죠. 여기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얘는 Y축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B, 마이너스 B 요 포인트가 지금 제가 찍은 요 두 개의 포인트가 꼭지점이죠. 그 다음에 포커스는 당연히 여기 어딘가에 놓여 있겠죠. 네, 요게 요 방정식입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라는 게 꼭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네, 좋습니다. 계속 얘기를 해보죠.
굉장히 불친절한 문제입니다. 이런 방정식에 초점을 구하시오. 일단 2차식이니까 뭔지 봐야 되는데 이게 더하기가 아니기 때문에 타원은 아닙니다. 이게 쌍곡선이라는 걸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이 바로 직감해야 돼요. 그럼 한번 풀어봅시다. 포물선도 아니죠, 당연히. 4 x 더하기 1의 제곱, 요거를 이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 빼기 3 y 제곱, 여기는 제곱꼴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는 여기 16이 되려면 12만 더 있으면 되죠.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이 식을 제가 이렇게 바꿨어요. 그러면 이거를 제가 이렇게 바꿔볼까요? 양변을 12로 나눴어요. 네.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러면 이제 뭡니까? 이거는 초점을 구하는 게 문제인데 평행이동되어 있다는 게 느껴집니까? 이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 y축 방향으로 0 큼 평행이동 한 쌍곡선이죠. 얘가. 그렇죠? 자,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요거를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요? 그림을 그리면 요거 마이너스 1이니까 요렇게 생겨먹은 거죠. 이렇게 생겨먹었는데 지금 여기 얘를 어떻게 바꾼 거예요? 요 0, 0, 요 중심이 되는 요 점, 원점이 마이너스 1, 0으로 간 거죠. 이거는 제가 안 긋는 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네. 그러니까 요 점이 원점이 요로 옮겨진 거죠. 다른 건 다 똑같고. 그러니까 요렇게 간 거예요. 얘가 요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포커스는 원래 여기 있었겠죠. 여기 C, 마이너스 C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제가 다루고 있는 모든 식은 지금 요 옮겨가기 전을 다루고 있어요. 요거는 나중에 고민합시다. 옮겨가기 전에 C는 뭡니까? 일단 지금 A제곱, X제곱 빼기 Y제곱, B제곱은 마이너스 1에서 B가 C보다 커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B제곱은 A제곱 더하기 C제곱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잠깐만요. 잠깐만. 저게 아니죠. 잠깐만. 요 부분이 나도 헷갈리네. 잠깐만. C가 여기 있고 여기가 지금 어디죠? 여기가 B입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B. 그러니까 C가 더 큰 거죠. C, B, 0. 네, 이렇게 됩니다. 미안해요. 그림만 그려놓고 보면 됩니다. 네, 당황했죠? 그래서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C제곱을 모르는데 A제곱이 뭡니까? 3, B제곱이 4, 그래서 7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C는
루트 7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인데 제가 C는 양수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루트 7입니다. 그냥. 그래서 이므로 구하고자 하는 쌍곡선, 이제 평행 이동된 거 친절하게 다 써야지 상대방과의 서로 오해가 없습니다. 이것의 두 초점은 F 프라임. 옆으로 이동했고 위아래는 변동이 없습니다. 위아래는 변동이 없어요. 옆으로 한 칸 이동이니까 마이너스 1 루트 7 마이너스 루트 7 이겁니다. 되죠? 좋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사실 보면 되게 쉬운데 막상 하려고 하면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문제들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각자 한번 풀어봐요. 일단 여기서 여러분들 화면 포즈를 눌러놓고 각자 풀어보기 바랍니다. 저는 일단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들이 다 풀었다고 생각하고 한번 비교해보죠. 마이너스 1, 2, 5, 2라고 했어요. 초점이. 마이너스 1, 2. 여기 어딘가에 있겠죠. 높이 2가 여기 있습니다. 높이 2가 여기 또 있으니까 5, 2. 초점이 여기 놓여 있어요. 초점이 X축으로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쌍곡선은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뭔지 모릅니다. 뭔지 모르는데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꼭지점이 0, 4, 2라고 했어요. 0, 2, 0, 2, 그 다음에 4, 2.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네, 이게 쌍곡선, 우리의 쌍곡선입니다. 그럼 이제 끝났죠? 형태가 어떻게 됩니까? 일단 제가 얼마나 평행이동을 했는지 모르니까 원래는 여기 중심이 원래 0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몰라요. 모르니까 일단은 여기 알파라고 하겠습니다. 평행이동한 거를. 그 다음에 a제곱 빼기 b제곱도 몰라요. 그 다음에 y 빼기 높이는 이만큼 평행이동했다는 걸 제가 알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여기가 1이라는 거죠. 쌍곡선이니까 1 아니면 여기 마이너스 1인데 X축에 두 개의 초점이 놓여 있기 때문에 플러스 1로 제가 썼습니다. 일단 이렇게 여기까지 제가 세팅을 했어요. 그 다음 0, 2를 지나고 또 4, 2를 지난다. 꼭지점이라고 했으니까 지나야 되죠. 이 두 개 꼭지점이니까. 를 지남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0, 2를 넣거나 4, 2를 넣으면 이거는 일단 다 없어지니까 이 부분만 남죠. 알파 제곱 a제곱은 1 그리고 4 마이너스 알파 제곱 a제곱은 1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를 잠깐만 한번 볼까요? 여기 얘가 지금 평행이동 돼 있기 전에 x축에 초점이 와 있다고 하면은 초점이 마이너스 1, 5라고 했어요. 마이너스 1, 5인데 밑으로 내려야 되죠. 이게 지금 여기가 여기가 0, 여기가 4, 0, 4, 그 다음에 높이는 2, 높이는 2예요. 요 점이 뭡니까? 요 점이 2죠. 가운데 점이. 원점에 해당하는 게 2예요. 그러니까 2만큼 밑으로 내려주면은 지금 요런 식이 나올 겁니다. 요런 쌍곡선이 나오는 거죠. 요런 쌍곡선이 나오고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플러스 2, 그 다음에 여기가 3,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겠죠. 포커스가 마이너스 3, 3 나오겠죠. 왜냐하면 여기가 5,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이렇게 이동해서 이게 평행이동을 통해서 지금 이런 게 없는, 군더더기가 없는 형태로 제가 만들었어요. 이거 뭡니까? 이거 이제 방정식 구할 수 있겠어요? 는 1. 이 방정식이 뭡니까? 여기가 4죠. 4. y에 0 넣으면 x가 2하고 마이너스 2니까 4가 나옵니다. 그 다음 여기는 제가 몰라요. 여기는 b제곱은 모르는데 3의 제곱, 요 3의 제곱이 뭡니까? c의 제곱이죠. 여기가 c니까 c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b의 제곱은 여기 a제곱이 얼마입니까? 4죠. 4 더하기 b제곱이니까 b제곱은 5입니다. 그래서 a하고 b가 요 식으로부터 얻어집니다. 그래서 일단 저기까지는 우리가 해놓을 수 있어요. x 빼기 b가 5. 요 알파가 뭔지도 우리 알죠, 사실. 알파가 2죠, 2. 여기가 2니까 여기서 2만큼 위로 올리면 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알파는 2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 식을 한번 풀어보면 여기 알파의 제곱은 a의 제곱. 그러니까 여기서 요 집어넣어 보면 4 빼기 알파의 제곱은 알파 제곱에서 어떻게 되죠? 2알파는 4알파는 4. 4의 제곱이니까 16이죠. 천천히 써봅시다. 16 빼기 8알파 더하기 알파 제곱, 여기 더하기 알파 제곱이니까 0이에요. 알파는 2. 그래서 여기 알파는 2를 이걸로부터 얻을 수도 있고 이 계산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어요. 따라서 쌍곡선의 방정식은 x 빼기 여기 알파가 2면 여기 계산을 통해서도 a가 2라는 게 또 나오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산할 수가 있어요. 요거죠. 요거. 그러니까 그림을 통해서 분석해서 얻을 수도 있고 계산을 통해서 이렇게 수식 그 다음에 요 포커스와의 관계를 통해서 얻을 수도 있습니다. 네, 시간이 조금 길어지긴 했는데
여러분들 각자 한번 풀어보기 바랍니다. 네. 지금 방금 우리가 논의했던 그런 내용들을 다 종합하면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심각한 내용은 아니니까 편히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 진도를 나가도록 하죠. 수고했어요.